부러지고 찢기고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입양 부모가 다음 주에 첫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에는 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500건 넘게 도착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3번의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경찰도 비판했습니다. 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온라인에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정의나 미안의 6글자가 온라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예인도 정치인도 동참했습니다. 정인이의 입양 전후를 비교한 사진도 퍼지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췌장이 끊어졌고 뼈는 7곳 넘게 부러졌습니다. 뼈는 부러지고 붓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인이의 몸은 학대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양 어머니는 학대를 부인하다 구속된 뒤에야 배를 때렸다, 들고 흔들다 떨어뜨렸다고 진술합니다.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웃, 병원 등이 나서 아동학대 신고를 3차례나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경찰서 홈페이지엔 시민들의 항의글이 가득합니다. 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둔 법원엔 500건 넘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입양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양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합니다. 검찰은 양 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의로 죽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사망 원인을 다시 감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혐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변호사회는 오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올라갔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입양된 지 10개월여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한 말입니다. 청와대는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대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여야 모두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지나쳤던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은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고, 정의당 이윤주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정인이를 두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안함은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야 합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에 진료를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의사가 그 당시 순간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의 신고는 경찰에 접수된 3번째 신고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A씨는 지난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20일 전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며 데려왔습니다. 2달 전 진료할 때도 입안에 깊고 큰 상처가 있었던 정인이, 이날은 그때보다도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정인이의 영양 상태나 정신 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고 걷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갓 15개월 된 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원장님 품에 이제 쭉 늘어져서 안겨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정인이가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뒤의 상황은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른 목사는 경찰 부검 직후 시신을 받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인데 아이를 그렇게까지 학대해서 그게 정말 치사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JTBC 홍지웅입니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이웃 주민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아과 의사까지 신고만 3번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수사팀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수사팀이 보기엔 신고가 한 건만 들어온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한 건이었어도 절대 놓쳐선 안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3개의 수사팀이 모두 뿌리친 셈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정인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모두 3차례입니다. 지난해 5월 어린이집 교사가 몸 곳곳에 멍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다음 달엔 이웃 주민이 정인이 혼자 차에 남겨진 걸 보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지난해 9월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담당 수사팀이 달랐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사실상 서로 다른 3건으로 수사한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도맡는 학대 예방 경찰관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고 때 경찰은 아이에게 안마를 하다가 멍이 생겼다거나 수면 교육을 위해 아이를 차에 뒀다는 부모 말만 믿었습니다. 두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 7명에게 내려진 건 주의나 경고 처분뿐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 가운데 간부급은 경찰서 담당 계장과 과장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인이의 마지막 신호도 흘려보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아과 의사가 영양과 정신상태, 입안의 상처를 봤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정인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소아과 의사의 학대 신고를 처리한 수사팀에 대해 이번 달 중순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어느 선까지 어떤 수위로 처벌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수사 종결권, 그러니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3번이나 종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청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번 종결했다는 건 정인이가 목숨을 잃은 뒤에 알려졌죠? 맞습니다. 정인이는 살아있을 때 멍, 상처, 그리고 야윈 몸으로 3차례나 세상에 학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3차례 모두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내사 종결은 정식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식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없던 일로 놔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인이가 숨진 뒤에야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서야 3차례 내사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인이가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겁니다. 네, 올해부터는 내사뿐 아니라 정식 수사도 경찰선에서 끝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끝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반드시 검찰로 이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경찰이 판단하기에 죄가 없으면 검찰로 수사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바뀌자마자 이 정인이 사건이 재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정인이의 피해 호소가 내사 종결뿐 아니라 수사 종결을 통해서도 더 넓은 범위에서 묻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합니까? 경찰은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 위원회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천경찰서 경찰들에게 경징계를 내렸을 때 외부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외부 전문가 그룹은 수사기관의 명분 쌓기,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경찰의 몫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란도 이 바뀐 제도를 떠나서 경찰의 판단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전문기관이 나서서 1번, 보건복지부가 따로 1번 이렇게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2번 다 정인이를 비켜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9살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죽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아이가 발견된 지난해. 정부는 대대적인 아동학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경찰은 물론
지자체와 전문기관까지 동원된 겁니다. 기간도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들여다봤다는 학대 의심 사례는 무려 8,500여 건. 하지만 이러고도 정인이 학대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상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5월까지 2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건만 찾다 보니 6월에 2차 신고가 있었던 정인이 건은 대상에 들지 못한 겁니다. 2차 신고가 있은 뒤엔 재학대 사례 분류가 안 된 게 문제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경찰 기록 때문에 추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더 아까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학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인 만큼 이번에는 아동보호기관이 정인이 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양부모 조사 등을 근거로 학대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례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 결론이 내려진 뒤 20여일 뒤 정인이는 숨졌습니다. 이 합동점검 체계가 전혀 가동되지 않은 무용지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동보호 체계가 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국회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 발의가 뒤늦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사과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뭐든지 정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비슷한 법안 30여 개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16개월 된 정인이가 목숨을 빼앗긴 건 지난해 10월 13일입니다. 3번이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경찰이 석 달 가까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과했습니다. 부실 수사에 이은 솜방망이 징계를 놓고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떠밀리듯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관할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다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석 달 만입니다. 앞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받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대충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담당 관계자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차, 2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됐습니다. 가벼운 징계가 있었고 3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장의 조사 약속은 앞선 신고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둔 서울 남부지법엔 진정서가 2만여 건 넘게 쌓였습니다. 평소 1,500통이던 우편 물량이 오늘은 2만 통으로 늘었다는 게 우체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도 진정서가 이어져 검사가 직접 법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양평의 공원묘지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아이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된 상황이었죠. JTBC 박병현입니다. 국회도 뒤늦게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꼭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바빠지는 건지 시민들로선 답답합니다. 단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하다며 이미 지난해 8월 법 개정을 제안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쳐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훈육으로만 인식해 미흡하게 대처했다. 단순 소동으로 본 경찰이 부모들을 훈방했다. 지난해 나온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 대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생한 사건을 부모가 호의적이란 이유로 돌려보내 아동을 월요일까지 방치한 황당한 경우도 등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되는 지구대 경찰이 대처 요령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법을 바꾸란 겁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 이분들을 신고 유무자 교육에 포함시켜서 발견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야당이 발의는 했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 제안이 처음 나온 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엔 2번 넘게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이는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도 이 법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에도 학대 부모와의 분리가 의무가 아닌 데다 분리된 아동을 어디서 보호해야 할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정도로는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부 지침을 확 바꿔야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JTBC 고승혁입니다.